네, 다음은 이렇게 바닥판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테이블의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기둥을 만듭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 밑에 쪽은 이렇게 바깥쪽도 그렇고 안쪽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위쪽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돌아가서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평면은 YZ 평면을 선택합니다. 네, 라이트가 앞으로 보이면 되고요. 네, 먼저 바디 두 개를 위아래로 배치해서 테이블을 완성했을 때 이 테이블의 중심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자, 원점에 스냅한 다음 수직으로 올리고 직각으로 왼쪽으로 조금 빼줍니다. 자, 이 수직선의 끝 포인트가 이 테이블의 중심점이 되는 거고요. 이 수평선은 나중에 바닥판을 완성한 다음 윗판으로 복제해서 회전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축입니다. 네,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이고요. 자, 수직선의 길이는 45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완성 후에 전체의 높이는 90mm가 되는 겁니다. 수평선의 길이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길이가 고정이 안 되면 완전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단축키 D 눌러서요, 그냥 적당하게 10mm 넣어 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 뷰를 살짝 틀어보면 이 수직선을 그리면서 밑에 자동으로 프로젝트 라인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3개의 라인을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X 눌러서 전부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네, 다음 여기 기둥이 시작되는 위치를 따내주는데요.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고요. 네, 스페시파이드 엔티티로 두고 자, 여기 뒤쪽 위에 페이스 그리고 안쪽에도요, 위에 페이스 이렇게 페이스 두 개를 클릭해서 라인을 따내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고요. 네, 뷰는 다시 정면으로 조정을 하고요.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바디 일은 잠깐 숨겨주겠습니다. 네, 이제 기둥 모양을 그려줍니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자, 뒤쪽 프로젝트 라인 위쪽 포인트에 스냅한 다음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자, 이 라인과 자동으로 평행 구속이 걸리도록 하고요. 다음 수평, 사선, 사선, 수평, 그리고 마치는 건 이 프로젝트 앞쪽에 있는 프로젝트 라인의 아래 포인트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자, 두 프로젝트 라인의 윗부분을 서로 연결을 하고요. 네, 자동 구속은 여기 평행 그리고 수평 여기 평행 이렇게만 들어가야 되고요. 혹시 이것 외에 의도치 않게 들어간 자동 구속이 있으면 삭제하시고요. 네, 이제 더 필요한 구속을 넣어 주는데요. 자, 위에서 평행 구속 선택을 하고요. 자, 기둥의 앞뒤 라인을 선택해서 평행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둥 끝부분은 여기 바디에 들어간 이 챔프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통일성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직 구속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포인트 하나, 둘 찍어서 수직으로 묶어주고요. 다음 이퀄 구속 선택해서 라인을 하나, 둘 찍어서 같은 길이로 묶어줍니다. 네, 그러면 구속은 다 됐고요. 다음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으로 들어갑니다. 네, 두 수평선의 간격은 바디 두께는 똑같이 5mm 넣어주고요. 다음 여기 사선의 수평 길이는 1mm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이 챔퍼 모양과 똑같이 되고요. 다음에 기둥의 높이는 테이블 센터에서 아래쪽 라인까지 간격을 10mm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했을 때 이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mm가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여기 기둥 끝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작업이고요. 네,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자,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고 중간에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네, 미드포인트 수평선의 미드포인트에 스냅한 다음 서클 그려주고요.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이고요. 자, 중간에 수평선의 길이는 6mm, 서클의 직경은 3.5mm 넣어줍니다.
그리고 중간 수평선 선택한 다음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이 기둥 끝부분에 수평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당연히 줄을 묶어주는 이 서클의 중심이 이 테이블의 중심과 일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시던트 구속을 선택을 하고요. 자, 아래 수직선 찍고 서클의 센터를 찍어서 둘을 일치 구속으로 묶어줍니다. 네, 그러면 다 됐는데요. 이 부분에 치수를 앞선 바닥판의 모양과 연동되게 묶어주려면 체인지 파라미터에서 스케치 3을 펼치고요. 5mm, 1mm, 6mm, 3.5mm 이걸 앞선 파라미터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완전 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자, 프로파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프로파일 3개를 모두 선택을 하고요. 디렉션은 시메트릭 대칭으로 하고요. 메저먼트에서 오른쪽 홀 랭스를 선택하고요. 자, 전체의 길이는 5mm를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 확인하고요. 오퍼레이션에서 이번에는 조인으로 해서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바디가 되도록 합쳐주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네, 스케치 3번 다시 눈 뜨고요. 자, 단축키 E 눌러서 이번에는 이 서클의 바깥쪽 프로파일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자, 디렉션은 역시 심메트릭이고요. 자, 홀 랭스 전체의 길이는 아까와 똑같이 2mm를 줘서 안쪽 부분을 컷을 합니다. OK 눌러주고요. 자, 스케치 3번 눈 감고 최종 모양 확인하고요. 체인지 파라미터에서 기둥 두께와 컷 길이를 앞선 파라미터와 같게 바꿔주면 연동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쪽 모델링은 끝났고요. 네, 위쪽은 똑같은 모양이니까 복제해서 배치만 하면 됩니다. 네, 브라우저에서 바디 1 선택하고 Ctrl C, Ctrl V 눌러줍니다. 그러면 원본과 똑같은 위치에 복제가 되고요. 바로 이어서 자동으로 move copy 명령이 실행되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이 move copy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move object와 selection은 이미 body 2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자, 세 번째 move 타입이 전부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제일 왼쪽에 free move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걸 세 번째 있는 rotate로 바꿔줍니다. 네, 그러면 밑에 X가 뜨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될 회전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브라우저에서 스케치 3번 눈을 뜨고요. 자, 아까 만들어둔 수평 라인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매니플레이트가 생기고요. 얘를 잡고 돌려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게 보입니다. 네, 치수를 180도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지금 기둥이 겹쳐 있으니까요. 위쪽 바디를 한 번 더 회전해 줘야 됩니다. 네, 모디파이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Move Copy가 있습니다. 단축키가 M이고요. 네, Move니까 M이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키보드에서 단축키 M 눌러서 Move로 들어가고요. 자, Move Object는 바디로 하고 셀렉션을 위쪽 바디를 선택을 합니다. 네, Move 타입은 아까처럼 세 번째 로테이트를 하고요. 자, 엑시스는 자, 이번에는 스케치 3번에 세로 라인을 수직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매니플레이터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회전하는 게 보이죠. 네. 각도는 120도를 넣어줍니다. OK 눌러서 마치고요. 스케치 3번 눈 감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자, 위에 탑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이 두 바디의 이제 중간 부분에 줄을 연결하는 부분이 이 Z축 위에 이렇게 둘 다 놓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는 이제 둘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바닥판은 상관없지만 윗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건을 올려둘 수가 없으니까 이 커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레이저 커팅이 가능하시면 제가 만든 것처럼 아크릴을 커팅해서 이렇게 위에 올리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요.
평면은 위쪽 바디의 윗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네, 뷰큐브에서 탑이 앞으로 보이면 되고요. 네,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고요. 자, 위쪽 페이스 하나만 찍어서 라인을 따냅니다. 네, 브라우저에서 바디 1, 2 눈을 좀 감아서 숨기고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레이저 커트로 가져가서 거기서 필요한 라인만 잡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안쪽 라인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델리트를 눌러서 지워버리고요. 이 코너 쪽도 이 모양 그대로 커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해서 지워버리고요.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으로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다 연결을 해줍니다. 3개를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심플한 모양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라인을 패스로 하는 DXF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해당 스케치를 우클릭하고요. 네 번째 있는 Save as DXF를 눌러주고요. 적당한 위치에 이름을 정하고요. 텐세그리티 테이블 커버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폴더를 열어서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하고요. DXF 라인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새 창을 열고요. 툴바의 인서트에서 인서트 DXF를 선택합니다. 먼저 평면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XY를 찍고요. 다음 두 번째 Select DXF 파일. 자,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폴더를 찾아서 아까 만들었던 DXF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고요. 자, 나머지 옵션은 유닛은 밀리미터로 두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다 그대로 두고요.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모양 보시고요. 네,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레이저 커팅을 하면 됩니다. 네, 다시 원래 디자인으로 돌아와서요. 자, 완전 구속 확인하고요. 스케치를 마칩니다. 네, 바디 1, 2 눈 뜨고요. 레이저 커팅은 라인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여기서 작업을 더 할 필요는 없는데요. 최종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간단하게 익스트루드 하면 됩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사용할 아크릴 판 두께만큼만 돌출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T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오퍼레이션에서 조인이 아니고 뉴 바디로 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네, 브라우저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바디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아크릴 바디 눈 감고요. 커버를 아크릴로 따로 만들지 않고 위쪽 바디 자체의 구멍을 막아서 3D 프린팅에서 일체형으로 커버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방식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요. 자, 바디 윗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고요. 자, 윗면을 찍어서 라인을 따내줍니다. 다음 여기 바깥 라인만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버리고요. 자, 안쪽 라인만 이용하는 겁니다. 스케치를 마치고요. 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자, 위로 돌출이 아니고 이번에는 밑으로 돌출입니다. 마이너스 1.4 이렇게 넣어보고요. 자, 컷이 아니고 합쳐야 되니까요. 자, 컷이 아니고 조인으로 바꿔주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위쪽 이 파트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커버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전부 끝났습니다. 적당한 프로젝트에 다 저장하시고요. STL 파일은 브라우저에서 필요한 것만 우클릭 Save as STL 하시면 되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앞선 강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프린트 슬라이싱은 그냥 똑바로 세워서 하면 되는데요. 기둥 끝 부분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스포트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고 스포트 높이는 높아서 중간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립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낚싯줄로 연결했고요.
먼저 바깥쪽 코너 3군데를 같은 길이로 묶고 다음 중심부를 연결할 때 팽팽하게 당겨주면서 묶었습니다. 그게 아마 좀 더 쉬울 듯 합니다. 네, 중력을 거스르는 공중부양 텐세그리티 테이블 모델링을 통해서 퓨전 360의 여러가지 명령과 기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